요즘은 이 해외에서 이주한 여성과 해외에서 온 여성과 결혼하는 거 흠도 아니죠.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졌다니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양지민 변호사님. 네, 이게 부산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네. 한 남성이 있습니다. 나이는 62세입니다. 그래서 전처와 사이에 35세의 아들을 두고 있는 60대 남성입니다. 아하. 그런데 2010년도에 캄보디아 국적의 여성과 결혼을 합니다. 이 여성의 나이는 본인의 전처와 사이에 있는 아들보다 어린 31살이에요. 그럼 그래서 본인보다는 몇 살 어린 거예요? 한 30살 차이가 나는 거죠. 31살. 31살이 어린 그 캄보디아 국적 여성과 결혼을 했는데 네. 결혼한 다음에 2년 뒤에는 아들도 낳고 굉장히 순탄하게 결혼 생활을 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아, 자식도 낳았어요? 네, 자식도 낳았습니다. 근데 이 여성이 네. 그러니까 아버지를 캄보디아에서 모셔오자라고 제안을 하게 됐고 그 제안을 승낙을 해서 여성의 아버지가 캄보디아에서 한국으로 넘어오게 되거든요. 그럼 저 60대 남성에게는 장인어른이 온 거예요, 한국으로? 그렇습니다. 장인어른이 이제 와서 같이 생활을 하게 되는데 네. 그때부터 사실 갈등이 조금 생긴 것 같습니다. 어허. 아버지와 이 남성의 사이가 결국에는 굉장히 악화됐고요. 네. 장인에게 불법 이주 노동자로 신고하겠다라고 협박까지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 이걸 못 견디겠다라고 해서 이 여성이 결국에는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요. 네. 재판부가 판단을 하기로는 이혼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위자료와 양육비를 남성이 여성에게 지급해야 된다라고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게 지금 처음에는 얘기를 듣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 이주 여성과 참 이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이 커플이지만 화목하게 잘 살고 세상에 그 와이프의 부인의 장인어른까지 모셔와서 참 화목하게 잘 살겠거니 하는 내용인 줄 알았는데 소국장님 네. 이런 경우 장인어른을 한국에 오시게 한 다음에 오히려 불법 이주 노동자로 해서 신고하겠다. 지금 이렇게 협박했답니다. 그렇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아내와의 사이에 평소에 좀 이렇게 무시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남편이. 아하. 아내도 처음에는 사이가 네. 좋았는데 살면서 점점 무시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집을 나가라 막 이렇게 윽박 지르기도 하고 아하. 아내에게 욕설도 하고 네. 막 이런 관계가 이제 지속이 됐고 더군다나 이제 장인이 온 뒤부터는 네. 장인이 이 남성보다 나이가 더 어렸습니다. 세상에. 예,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아니 어려도 그렇죠. 그렇죠. 예, 네네, 예, 말씀하세요. 일자리를 마련을 해줬는데 게으르다 네. 이러면서 이제 불법 이주 노동자로 신고하겠다 이런 네. 협박 비슷한 얘기들도 하고 네. 하루는 이제 이 장인이 이제 배가 아프다는 이유로 좀 일자리 나갈 수 없는 상황에서 누워 있었나 봐요. 아.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에게 네. 지금 아버지가 이렇게 아프고 하니까 좀 병원에 좀 데려가 달라 남편 보고 아.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남편이 발로 이제 그 장인을 발로 툭툭 차는 겁니다. 세상에. 이러면서 왜 여기 와서 좋은데 왜 아프냐? 빨리 일하러 가야지. 왜 지금 아픈 척하고 있냐? 막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죠. 아. 그러니까 이 아내 입장에서는 남편이 자신도 무시하는데 자신의 아버지까지 무시하는 이런 상황이 이제 반복이 되면서 네. 이제 뿔이 나가지고 일부러 막 아는 사람 집에 가서 늦게 얘기하다 들어오고 막 이제 이런 일이 반복이 됐고 그러다가 네. 결국 남편이 이제 폭행까지 이어지게 되면서 결국은 이혼으로 이렇게 쭉 연결이 되는 그런 과정을 밟게 된 겁니다. 일자리를 마련해 줬나 봐요. 일자리를 마련해 준 장인이 일자리 마련해 줬는데 장인한테 평소에도 게으르다 이렇게 험담하고 다녔대요. 무시하는 말도 했고요. 그리고 앞서 그 얘기 들으셨죠? 배가 아플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딸 입장에서는 여보 우리 아빠 지금 너무 아픈데 병원 좀 데려가 주세요. 그러니까 한다는 말이 여기 와서 좋은데 왜 아프냐. 아마 이 말 같아요. 아니 캄보디아보다 여기 한국에 와서 편하고 좋을 텐데 뭐가 아프단 얘기야. 빨리 가서 일해. 아마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최명규 원장님. 그 모습을 지켜보는 딸의 심정 정말 찢어질 듯 아팠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사위에 해당되는 분이 장인을 갖다 모시고 올 때보다 그 의도가 굉장히 순수했을 수도 있으나 이제 순수하지 않았을 수도 있는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네. 결국은 이렇게 일을 하지 않으려 간다고 한 거 보면은 결국은 장인어른을 모시고 온 목적도 그 장인어른을 결국 일을 시키기 위해서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돼요. 아하. 그러니까 아내분의 입장에서는 겉으로 보였을 때는 우리가 굉장히 순조로운 결혼 생활이었지만 네. 어쩌면 그 결혼 생활은 아마 캄보디아 아내의 상당한 희생이 있었을지도 네. 몰라요. 아하. 근데 캄보디아 아내는 그런 의미에서 언젠가 아버지를 모시고 온다는 것 때문에 그 희생을 감수했을 수도 있고 그게 아니면 결혼 생활이 유지가 안 되니까 이 아버지가 왔을 수도 있는 거고요. 과거에는 이 남편이 있고 캄보디아 아내가 그대로 그 순종
억지로라도 순종을 했다 그러면 아버지가 있게 되니까 이제 상황은 달라지게 되는 거죠. 막상 왔을 때 자기 뜻대로 돌아가게 되지 않으니까 이 남편의 입장에서는 그 캄보디아 장인은 굉장히 눈에 가시로 보였었을 거예요. 아이고. 그러면서 굉장히 이제 갈등은 심해졌을 것 같고요. 네. 그러다가 보니까 아픈 것도 인간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누가 아픈 게 실제로 그 사람에 대한 진정의 마음이 있을 때는 아프다는 게 눈에 보이는데 그 마음이 없을 때는 꾀병으로밖에 보이지 않거든요. 아하. 그러면서 이 갈등이 점점 커져갔었다고 생각이 돼요. 소국장님, 네. 배가 아프다고 호소하는 아버지를 병원에도 못 모시고 가는 이 딸의 입장에서는 남편한테 31살 차이 나는 남편한테 제발 좀 모시고 가주세요 했더니 오히려 이런 구박만 받았는데 실제로 이 딸의 아버지 그러니까 이 남편한테는 장인어른 실제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어떤 상태였어요? 남편이 이제 그 충수염으로 수술을 받았죠. 아, 네, 이 장인이 직접 이 장인입니다, 실제로 장인이. 그렇습니다. 실제로 장인이니까 장인. 꾀병으로 아팠다고 얘기한 게 아니고 아하. 실제로 우리 이렇게 급성 맹장이지 않습니까? 네. 충수염이라는 게 우리도 갑자기 이제 아픈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 장인도 마찬가지로 그 급성 충수염, 급성 맹장이 와가지고 굉장히 아팠던 거예요. 네네. 그 당시 상황에서. 네네. 그래서 실제로 이 수술을 받았고 병원비를 이제 냈는데 그 병원비까지 또 갚아라. 세상에. 이렇게 이제 60대 남편이 얘기를 하고 하니까 네. 이 아내 입장에서는 아니 아버지가 꾀병을 했던 것도 아니고 실제로 네. 그렇게 아팠던 것이고 그리고 네. 와서 수술을 받았는데 남편이 그 수술비 가지고 또 갚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네. 이건 이제 지금까지 받았던 인간적인 뭐 모멸감은 내 지금 참아왔지만 도저히 이제는 참을 수 없다 네. 해가지고 이제 그냥 캄보디아로 내 돌아가겠다 네. 해가지고 캄보디아로 이제 돌아가는 사태까지 발생했던 거죠. 하하. 결국은 한국에 온 지 2년 만에 다시 캄보디아로 돌아가려고 짐을 싸서 가버린 거예요. 이렇게 수모를 받고 하다 보니까 저도 맹장염 걸려봤습니다만 정말 급성 걸려봤습니다만 정말 그 순간에는요 식은땀이 줄줄줄 나고요 머리가 하얘지고 노래집니다. 시야도 노래져요. 정말 아팠을 텐데 홍순빈 아나운서 네. 이런 상황을 정말 올 때까지 이 아내란 사람요, 캄보디아에서 온 아내란 사람, 자기의 아버지, 그러니까 자기 친정 아버지가 구박받는 걸 다 지켜봤을 거 아니에요. 마음이 어땠을까요, 진짜. 아내의 입장에서도 남편에게 크게 실망을 했다고 합니다. 이때부터 이제 부부 관계가 소원해지기 시작하는데 아내도 이때부터는 지인을 만나서 늦게 집에 귀가를 하고 또 남편과의 대화를 거부했다고 합니다. 아내 말에 따르면 또 이렇게 관계가 소원해지자 남편도 이 아내를 폭행하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그때 이제 아내가 6살 된 아들과 집을 나와서 이제 따로 살다가 아하. 결국 이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까지 제기하게 됩니다. 참, 진짜 이거는요, 나라 망신이에요. 양지민 변호사님. 그래서 일단 재판까지 가게 되는데, 법원의 판단은 누구의 손을 들어준 겁니까, 그러면? 법원의 판단은 결국에는 이 아내의 손을 들어줬죠. 아하. 그래서 아내는 일단은 이혼을 해달라라는 것과 그리고 아이를 내가 키우겠다라는 게 가장 주요한 청구 내용이었어요. 네. 결국 이제 법원에서 판단을 한 거는 이 혼인관계가 파탄이 된 주된 원인은 이 남편에게 있다. 네. 배우자로 동등하게 대우하지 않고 배려 없이 행동을 했다라고 아하. 지적을 했고요. 네. 그리고 두 사람은 이혼하고 이 남편이 아내에게 위자료 1,000만 원을 지급하라라고 판결이 나왔는데요. 네. 사실은 재판 내내 이 60대 남편이 본인의 이제 책임에 대해서 잘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혼인 기간 동안 나는 잘못한 게 없고 그리고 아내가 이혼하려고 자작극을 벌이고 있다라고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그 경찰에 신고까지 들어갔고 집을 나와서 6살짜리 아들을 데리고 보호시설에서 생활을 할 정도면 우리가 그냥 나와서 살고 싶다라 그래서 보호시설에 그냥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런 걸 보자라고 한다면 오히려 이 남성이 사실은 이 여성이 자작극을 벌이고 있는 게 아니라 남성이 이제 본인의 진술을 솔직하게 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그러니까요. 생각이 들고요. 결국에는 이제 이 6살 아들을 여성이 키우고 그리고 아이고.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월 30만 원씩 그리고 성년이 될 때까지 월 60만 원씩 양육비로 지급하라라고 판단이 나왔습니다. 김광산 변호사님, 양육비 지급하라 판결 그걸 떠나서 이 캄보디아 출신 아내가 받았을 상처는 이루 말할 수 없을 텐데. 근데 이게 이렇게 알려지면 그나마 다행일 거예요. 이렇게 도움도 받고,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 도움도 받고, 사법부에 도움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도 대한민국 어딘가에는 이렇게 어떻게 말하지 못할, 호소도 하지 못하면서 고통을 받고 있는 이주 여성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지금. 근데 이제 이주 여성 우리가 다문화 가정이라고 많이 네.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한국에 와서 적응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굉장히 잘 사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네. 서로. 그리고 특징이 좀 약간 이런 거 있는 것 같아요. 이제 한국에서 특히 동남아 쪽과 결혼한 사람들의 어떤 남자들은 나이가 좀 많이 있고 네. 이 여성들은 좀 동남에서 온 여성들은 나이가 좀 어려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떤 세대적인 차이도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그리고 약간 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참 경계를 해야 하는데 오히려 동남아 같은 데는 우리보다 이제 소득 수준이 좀 낮을 수 있죠. 근데 그런 걸 가지고 편견을 가지고 굉장히 학대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네네. 이혼 소송뿐만 아니라 이제 가정 폭력으로 세상에요. 형사처벌되는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한다고 보고요. 네. 지금 이번에 이혼 판결은 결국은 아내의 손을 들어줬어요. 네. 그런데 일반적으로 혼인 파탄의 책임은 뭐 남편에 있다는 것은 이제 명백하게 보이고, 근데 배우자에 대한 어떤 부당한 대우, 뭐 폭행이나 협박이나 네. 이것도 이혼 사유가 되지만 지금 아버지, 그러니까 장인에 대해서도 굉장히 부당한 대우를 했잖아요. 네네네. 뭐 폭력도 가하고 욕설도 하고 협박도 하고 이랬기 때문에 배우자 존속에 대한 부당한 대우도 법적으로 이혼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가요? 그래서 뭐 저희가 언론에 그렇게 나오지 않았지만 아마 이혼 청구할 때 본인, 그러니까 아내에 대한 부당한 대우뿐만 아니라 아내의 존속, 네. 장인에 대한 부당한 대우도 아마 이혼 아하. 파탄 원인으로서 인정을 했을 거라고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그간 아내의 마음고생, 이 캄보디아 출신 여성의 마음고생 심했을 텐데 홍순빈 아나운서 네. 재판이 끝나고 난 후 좀 심경을 밝혔다면서요. 이 아내가 대한민국 재판부의 판결로 그나마 아들을 잘 키울 수 있게 됐다. 보호시설에서 도와준 분들과 지방 정부에 감사하다라는 뜻을 전해왔습니다. 그래요. 이 60대 남성 정말 극악무도한 남성이요. 방송 보고 있다면 반성하세요. 왜 본인의 행동이 왜 잘못됐는 줄 아세요? 그냥 이 뭐 재판 져서 양육비 주고 이걸로 끝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그 행동이 나라 망신시켰고요. 캄보디아에 많은 대한민국 국민이 있어요. 교포분들이. 근데 캄보디아에서 혹시라도 거기에 잘 살고 있는 대한민국 분들 현지에서 해코지 당하면 책임질 겁니까? 이런 게 다 안 알릴 거라 생각하세요? 정말 제발 좀 나라 망신시킨 행동 좀 하지 말기를 제발 간절히 당부를 드립니다.